16번째 태담을 들려줄게, 빵이야. 16번째 태담의 제목은 연호랑과 새우녀야. 이건 동화고 한번 잘 들어보자. 옛날 신라 땅 동해 바닷가 마을에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연호랑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어부였고 아내 새우녀는 배를 짜거나 밭을 일구면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은 해변에 거니면서 낚시하기에 알맞은 곳을 찾다가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호랑은 신발을 벗어두고 그 바위에 올라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참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을 무렵 연호랑은 갑자기 몸이 기우뚱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앉아있던 거북이 등 모양의 바위가 바다로 두둥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거북이 등 바위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와 연호랑은 바위를 붙들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한편 점심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던 새우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남편이 자주 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새우녀는 바위 아래 남편이 벗어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 역시 꼭 거북이 등처럼 생겼답니다. 새우녀는 혹시 바위 위로 올라가면 남편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신발을 벗어두고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우녀를 태운 바위도 동동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우녀를 태운 바위는 점점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연호랑은 어떤 섬에 도착했습니다.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일본의 서쪽 해안이었답니다. 당시 일본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불악 단위의 싸움이 잦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연호랑을 발견한 일본 사람들은 연호랑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왕으로 생각하여 그를 임금으로 삼았답니다. 일본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임금이 된 연호랑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라에 두고 온 새우녀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차에 새우녀를 태운 바위 역시 연호랑이 있는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연호랑을 모시고 있던 신하가 한 여인이 바위를 타고 도착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놀란 연호랑이 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데려온 그 여인은 바로 새우녀였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설마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연호랑과 새우녀 부부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왕이 된 연호랑처럼 새우녀도 이제 왕비가 되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두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고 축배를 들었답니다. 두 사람이 탄 바위가 어떤 이유로 동쪽 일본까지 흘러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바다를 건너서까지 다시 만나는 인연을 보니 서로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아마 하늘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빵이야, 연호랑과 새우녀가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지.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 아빠도 빵이랑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만간 머지않아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빵이도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바위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갈게. 알았지? 안녕.